안녕하세요, 푸시아입니다. 오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만한 자잘한 팁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열심히 포스팅 하다 보면은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그거에 맞게 글을 쓰는데 가끔씩 작성을 하시다가 카테고리 분류를 안 하고 포스팅 완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 포스팅 작성할 때 카테고리 분류하는 거를 가끔씩 까먹어서 그냥 포스팅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카테고리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다시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블로그를 시작하고 조금씩 공부해 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는데 포스팅을 자주 수정하게 되면은 뭐 저품질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닌데 내용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단순히 카테고리 분류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수정할 때는 약간 인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면 괜히 약간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포스팅이 수정 없이 간단하게 클릭 한두 번만으로 내가 원하는 분류의 카테고리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의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컨텐츠에서 글 관리를 선택하시면 자신의 글에 대한 내역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 없음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글을 수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글에 대한 포스팅에 대한 수정 없이 바로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 카테고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글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바로 변경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서 글을 자주 수정했는데 이제 글의 수정 없이 이런 몇 번의 클릭만으로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으니 요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저희가 이제 포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뭐 다 신 에디터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 에디터 보면은 저희가 뭐 글을 쓰고 할 때 뭔가 이런 글을 꾸미는 데 있어서 약간 뭔가 부족하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뭐 예전 에디터도 그랬지만 서식을 활용해서 글을 꾸미는데 여기는 구호 에디트처럼 그런 여러 가지 서식을 꾸미는 뭐 기본 기능이 글씨체도 몇 개 안 되고 몇 개 없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멋있는 서식을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서식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고 그거를 입력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되는데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역시 컨텐츠에 서식 관리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서식을 미리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광고, 저희가 구글 애드센스 광고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포스팅에 필요한 이런 서식 모든 걸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작성하는 게 가능한데 뭐 자신이 구글링을 해가지고 뭐 티스토리 예쁜 서식 등을 찾아보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HTML 코드를 서식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서식에 대한 양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서식 쓰기를 하고 여기다가 뭐 예쁜 제목 1번 제목은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해주고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여기 기본 모드를 HTML 모드로 변경을 해주시고 코드를 넣은 다음에 다시 기본 모드로 변경을 해주세요. 예쁜 소제목 서식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완료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서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 만들어 놓은 서식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새로운 글쓰기, 이제 포스팅 글쓰기 화면 상태에서 화면 상단에 더보기에서 서식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서식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제목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포스팅할 때 이미지를 항상 넣잖아요. 근데 이미지의 양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지의 용량 자체가 커지면은 사이트가 로딩되는 속도가 더 길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구글 SEO는 이 사이트 속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미지는 용량을 최소화해서 올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매우 귀찮지만 저는 모든 이미지를 한 번씩은 이미지 압축을 진행을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용량 줄이기라는 제가 이 그림 파일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47KB의 용량을 먹고 있어요. 물론 뭐 큰 용량은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도 동일한 화질의 더 작은 이미지로 압축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꽤 유명한 사이트인데, 타이니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이 타이니핑이라는 이 사이트를 오셔가지고 그 이미지 파일을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점점 포스팅의 양이 늘어나고 누적이 되고, 막 포스팅이 나중 가서 1000개, 2000개까지 늘어난다면은 이 조금씩의 용량이 모여서 엄청나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사이트에 속력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이미지를 일일이 압축해서 올리게 된다면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아예 습관을 들이셔서 이렇게 이미지 압축을 진행하시고, 그 압축된 이미지로 포스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은 이미지를 분할해서 로딩 속도 올리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한 개의 저희가 포스팅에 최대 20메가까지의 사진의 용량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 번에 20메가짜리 용량을 올리는 것보다 1메가씩 20개로 쪼개서 한 가지 그림을 업로드 시키는 것이 이 사이트 속도 부분에서는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다운 받으려고 할 때 한 번에 20메가짜리를 클릭해서 다 다운 받을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과 1메가짜리를 한 번씩 클릭해서 다운받는 속력을 비교해 보시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그 블로그 포스팅 이미지를 보여줄 때도 그 20메가짜리에 대한 용량을 다 다운받아야지 그걸 불러들여서 우리 화면에 뿌려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1메가짜리로 20번 나눠서 다운을 받겠다면은 바로 다운받자마자 해당되는 이미지를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이 로딩되는 속도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모바일 가독성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뭐 반응형 스킨을 사용하니까 자동으로 모바일 전환되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를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확인을 하면은 컴퓨터 화면에 맞춰진 이 화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모바일 디바이스의 크기에 맞춰서 제대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키보드의 F12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여기 옆에 HTML 코드 같은 게 뜨고,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이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컴퓨터 화면에서 모바일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뿌려지는 화면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려면은 이 F5번으로 새로 고침하면은 그 모바일 화면에 맞는 광고가 제대로 송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아이폰인데 만약에 아이패드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특별한 내용보다는 이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포스팅하고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생각보다 자주 쓰게 되는 그런 조그만한 팁들을 모아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